우리 미용인들은 월 1,000만 원 매출이 1차 목표거든요. 나는 당연히 이게 되겠구나. 2년 동안 스텝 생활을 하고 디자이너가 돼서 3개월, 6개월 열심히 했는데 매출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인턴 생활 때 모아놨던 거를 다 털어가지고 기술 교육 배운 데만 1,000만 원을 썼어요, 사비로. 그랬는데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술이 좋으면 성공한다. 처음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인스타그램에 20대 초반, 20대 중반의 초급 디자이너분들이 한 달 매출 1,000, 2,000, 3,000 찍는다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은 기술이 정답이면 돈을 벌면 안 되는 건데, 이거 기술 답이 아니구나.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내 기술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접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거예요. 야구 선수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21살 때까지 했어요. 그 미용이란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야구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과 되게 비슷했어요. 남들보다 일찍 나가고 연습하고 남들보다 늦게 집에 가면서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기술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비슷하게 시작했던 사람들보다 좀 빨랐어요. 우리 미용인들은 월 1,000만 원 매출이 약간 1차 목표거든요. 나는 당연히 이게 되겠구나. 실제 2년 동안 스텝 생활을 하고 디자이너가 돼서 한 처음에는 3개월, 6개월 열심히 했는데 매출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미래의 내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이 너무 괴리감이 큰 거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인턴 생활 때 모아놨던 거를 다 털어가지고 커트, 펌, 컬러, 기술 교육 배운 데만 1,000만 원을 썼어요, 사비로. 그랬는데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술이 좋으면 성공한다. 처음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인스타그램에 20대 초반, 20대 중반의 초급 디자이너분들이 한 달 매출 1,000, 2,000, 3,000 찍는다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은 기술이 정답이면 돈을 벌면 안 되는 건데, 이거 기술 답이 아니구나.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지금 시장이 미용 기술을 배우기가 편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희 이제 스승님 격의 원장님들은 사실 어깨 넘어 배웠다. 자식들의 기저귀까지 빨아주면서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은요, 매장에 취업하면은 아카데미에 맞게끔 딱 커리큘럼이 있고 그대로 배우면 디자이너가 딱 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만큼 손님들의 퀄리티도 높아졌어요. 단순하게 예쁜 사진, 예쁜 릴스 영상 보고 미용실을 갔더니 머리가 망한 거예요.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 파마를 할 사람들은요, 되게 꼼꼼하게 검색하고 뭔가 확신 들지 않으면 안 가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 내 기술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접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제 리딩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맛집이다라고 홍보해야 맛집을 알아주는 것처럼 내 기술을 각색하고 포장해서 저 기술 좋아요 라고 하는 능력이 더 좋아진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미용사들이 마케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 네이버 리뷰 열심히 작성을 한다, 릴스 올린다,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일단 사진 찍어서 컨텐츠 꾸준하게 올린다, 여기에만 집중을 너무 하고 있고 이것만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일단 네이버에 검색하는 사람들, 인스타에 검색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오게끔 하는 거, 사실 이게 즉각적 효과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광주에 있는 우남동 미용실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은 지금 미용실을 가보고 싶으니까 검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미용실에 가기 전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에어랩을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까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커트를 해야 되나? 머리를 좀 길러야 되나? 클리닉을 해야 되나?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고객들은 다양하게 문제와 니즈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상품군이 되게 많아요. 그냥 레이어드 펌, 열펌, 매직, 클리닉, 두피, 컬러, 커트, 그런 문제와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찾아서 우리한테 오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걸 퍼널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이 달라요. 매출 다른 이유가 똑같은 신규가 10명, 10명인데 여기 10명은 커트, 다운, 펌, 뿌염일 거예요. 근데 여기 10명은 열펌, 10명일 겁니다. 고객의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규 뜨내기 손님하고 소개 신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에게 재방이 될 확률이 높고 단골이 될 확률이 높냐? 소개 신규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니즈가 있는데 자기들이 갔던 미용실에서는 해소가 안 돼서 소개받고 온 거니까. 미용이라는 거는 사실 고객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에어랩을 쓰고 머릿결이 손상된 고객들이 서울에도 있지만 저기 순천에도 있고요. 어디 시단에도 있어요. 그냥 사람의 수가 작을 뿐이지 그만큼 경쟁도 덜해요. 중요한 거는 어떤 상권, 지역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고객은 다 있는데 우리가 그 고객을 못 찾고 설득을 못 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제 고객들이 30대 중반, 후반, 40대가 가장 많아요. 왜 그러냐? 어려워요.
그래서 대행을 맡겨요. 혹은 업체를 찾아봐요. 근데 사기당하고 실제 효과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맨 처음에는 교육을 시켰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못해요. 기술이란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커트를 사주 교육을 배웠어요. 새로운 커트를 배웠단 말이야. 내게 돼요? 안 돼요 이거. 그거를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해결한 해결책이 저는 컨설팅이에요. 대행이 아니라 컨설팅. 제가 직접 매장에 투입이 돼서 매출이 발생되기 위한 모든 프로세스를 총괄 기획을 해요. 제가 사례 하나 들려드리면 광주에 있던 원장님이신데요. 약간 소형 살롱이었어요. 원장님 한 분, 디자이너 한 명, 인턴 한 명. 월 평균 매출이 한 1,000만 원 중후반대 나왔던 매장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복구, 매직, 펌 이런 거 잘해. 그런 거를 늘리고 싶었던 건데 마케팅 활동을 해도 그런 고객이 한 달에 한 2-3명 있을까 말까. 퍼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매장에 왜 와야 되는가를 정해야 돼요. 나한테 오면은 머릿결이 안 상한다. 상한 머릿결 좋아질 수 있다의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못 살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원장님의 매장을 거기에 맞게끔 브랜딩을 한 거죠. 중요한 게 두 번째가 마케팅을 했을 때 인스타는 전국을 대상으로 불특정 대상에게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율 보기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봤을 때 많은 노출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역, 동네에서 머릿결이 부수한 여성분들이 여기 가면은 이게 될 수 있어? 이런 미용실이 있었어? 이런 거를 컨텐츠로서 느끼게 해주면 손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니 매출도 3천 후반까지 오르면서 이제 2호점을 준비하고 있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그 마케팅에 대한 좀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머리는 알겠지만 이게 정말 될까? 라는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차별점을 어떤 타겟들에게 어떤 컨텐츠로 어떤 플랫폼으로 도달은 어떻게, 광고는 어떻게, 유지는 어떻게 이걸 제가 한 큐에 다 합니다. 제가 직접 그 매장에 들어가서 모든 걸 만들어주고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확신이 드는 거죠 스스로가. 사실 손님이 와요. 아마 99%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커트해주는 기계예요? 손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손님은요 관리가 불편해서 미용실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객이 어떤 문제와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듣고 그걸 해결해 줘야 돼. 그럼 커트하러 오신 분들이 왜 왔는지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머리가 지저분해서요. 머리가 상한 것 같아서 잘라보려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상했어요. 자르는 걸로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고객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미용사라는 직업은 아름다울 미, 얼굴용, 스승사, 짤을 쓴다고 엘센 교육에서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진짜 머리에 망치를 세게 맞는 느낌이었어요. 사진을 갖고 오면 왜 이 사진이 하고 싶냐라고 묻는데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아름답게 가꿔주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니즈를 가지고 와서 이 사진을 골랐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의 니즈에 더 맞는 걸 더 잘해줄 수 있다. 이거를 열심히 하면 손님이 오겠지. 이거를 열심히 하면 매출이 오르겠지. 저도 그랬거든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스라이팅 받아버렸어요. 출근을 해서 손님이 오길 기다리고 예약이 생기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손님이 찾아올 수 있게끔 온라인에 퍼널의 구조를 만들고 그 손님이 오면 평생 올 수 있게끔 리딩을 해서 관리해주는 구조를 갖고 일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은 내가 진짜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소비자에 맞게끔 접근하고 있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느끼셨다면 사실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돼요.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은 사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놨어요. 사전 상담을 받는 이유는 제가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기 위함이에요. 어쨌든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사전 상담을 신청하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왜 효과가 안 나오는지도 들으실 수 있고 퍼널 마케팅을 어떻게 설계하면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정확히 매출이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효율이 나오는지까지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홈케어로 잘못돼서 오시는 분, 홈시술로 잘못돼서 오시는 분 많아요. 즉 나한테 와야 해결되는 거거든요. 고객들이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마케팅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우리한테 오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고객 풀을 늘리고 여러분들이 동네 지역에서 여기 머리 잘하는 곳이야 라는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